지적법입니다. 세법이 아니고 지적법이에요. 네, 지적은 하루 만에 지적은 끝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단 교과서를 잠깐 펴보세요. 거기 액수가 바뀌었어요. 바뀐 데를 좀 고쳐드릴게요. 579쪽 찾았습니까? 그 2번에 그 그림 안에 참고 있죠, 그죠? 대통령이 정하는 보전금액을 초과한 임대차. 자, 거기 펴놓고요. 자, 보죠. 자,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주택 주임법 상임법 거의 95%는 똑같습니다. 한 5%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임법은 보전금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전금이 뭐 100억이 보전금이 임차 보전금이 10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억이 되든 제한이 없어요. 단 소액 임차 보전금만 액수 있죠, 그죠? 서울은 1억 중에서 얼마까지? 3,400까지. 양산은 뭐 5천 중에서 1,700까지. 소액 임차 보전금은 제한이 있지만 이 보전금에는 액수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상가는 너무 부자인 상가 임차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가는 환산 보전금, 월세까지 포함한 환산한 보전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임법 적용을 안 시킵니다. 상임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민법으로 가라는 거야. 상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임법 똑같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이런 걸 이제 적용을 안 시키는 거야. 처음 만들 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자, 대항력은 자, 적용이 되는데,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보전금 액수가 높으면. 쉽게 해서 돈 문제에는 보호 안 하겠다는 거야. 임차인이 만약에 보전금이 100억이다. 보전금 100억이 된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보호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자, 경매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 없고, 당연히 뭐 100억이 되면 소액 보전금은 아니잖아요.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 단 나중에 나오겠지만 권리금은 보장을 합니다. 돈 문제에서. 그건 나중에 가겠고, 일단 환산 보전금이 초과되면 상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주임법하고 달라. 자, 이것도 이제 4단계로 나누는데 거기 바뀌어서 금년 적어보세요. 2018년 1월 26일 날 시행합니다. 2018년 1월 26일까지 몰라도 그냥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년 1월부터 시행했어요. 정확하게 1월 26일이야. 며칠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금년도 1월 달부터 시행하는데, 자, 서울특별시가 4억을 옆으로 적어. 4억이 이제 얼마나 바뀌었냐면 6억 1천만으로 바뀌었어요. 6억 1천만 원. 6억 1천. 그 다음 과밀 억제권역이 3억에서 5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5억 원. 그 다음에 광역시가 2억 4천에서 3억 9천만으로 바뀌었습니다. 3억 9천. 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이 2억 7천만으로 바뀌어요. 2억 7천. 일단 서울만 해옵니다. 서울이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6억 1천만 원. 서울서 출제할 거고, 우리 양산은 그냥 시험은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2억 7천만 원입니다. 2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아예 상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자, 그렇게 좀 적어 놓고 바뀐 거 일단 또 어디가 바뀌었느냐 하면 584쪽 가보세요. 584페이지에 그 8번에 지나친 임대료 인상 억제해서 그 동그라미 1번 자 읽어 나간다. 여기 바뀌었어요. 차임 또는 보전금 정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전금에 그 100분의 9라고 되어 있죠. 그 100분의 9가 100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5%. 100분의 5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잘라주고. 100분의 5%죠. 그리고 임차보전금 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그대로 놔뒀어요. 12%인데 5%입니다. 자, 일단 자, 임대료 올릴 때 연 1년에 몇 프로 초과 금지? 5%. 100분의 5 초과 금지입니다. 주택하고 똑같아졌어요. 주택도 5%, 상가도 5%로 인상률 억제했습니다. 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2개 바뀌었어. 그 다음 조문지 봐보세요.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 681. 자, 제2조 적용 범위 갑니다. 이 법 상임법은 상가건물, 상가는 가로 열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적용이 돼요. 의 임대차, 가로 열고 임대차 목적물이 주대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합니다.에 적용된다. 출근나간다. 다만 이거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전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환산보전금이었죠. 환산보전금이 자 서울의 경우 얼마라고요? 얼마로 받겠다? 6억 1천만 원.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아예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보전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에만 상인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얼마였죠? 2억 7천만 원 이하에게만 적용되면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적용 안 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서울에서 여기 이제 월세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전금 5억에 월세가 110만 원이라고 하죠. 110만 원. 110만 원에다가 월세에다가 월차임에다가 곱하기 1분의 100을 해줘야 돼. 1분의 100. 같으면 100이죠. 110만 원 곱하기 100은 얼마죠? 얼마입니까? 1억 1천이죠. 이걸 합하니까 얼마죠? 6억 1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보전금만 6억 1천이든 아니면 보전금 5억에 월세 110만 원도 6억 1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보전금 5억에 12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상인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만약에 양산의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자, 2억 보전금 2억에 월세 얼마죠? 70만 원이네요. 딱 요게 뭐야? 2억 7천만 원이죠. 아니면 보전금 1억에 월세 170만 원이 2억 1천입니다. 2억 7천이죠. 이걸 초과하면 적용이 안 돼.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자, 그게 이제 주택하고 달라요. 자, 환산 보전금이 서울에서는 얼마 초과하면 안 된다? 6억 1천만 원 초과하면 상인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로 2항 나와. 2항이요. 환산보전금 제1항 단서에서 따른 보전금액을 정할 때는 환산보전금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등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4개로 구분했죠. 1. 서울특별시 2. 과밀억제권역 3. 광역시 4. 기타 지역 보전금 외에 줄거보죠. 보전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요거야. 보전금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읽어나간다. 그 차임에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출근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요게 이제 1분의 100이야.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겁니다. 월세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보전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분의 100입니다. 그걸 환산보전금이라 그래. 환산보전금.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 잠깐 와보세요. 교과서 얘가 하나 나오는데 자 579페이지 교과서 찾았어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환산보전금에 가로 열고 보전금 더하기 월세 환산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월세 환산액은 월세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죠? 1분의 100. 자, 당구장 표시. 환산보전금은 보전금 더하기 월세 환산액,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얘가 나왔죠? 보전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경우. 이거는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이 책을 10년 전에 썼다니. 2천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죠? 2억 2천만 원. 이렇게 출제 안 합니다. 앞에 2천만 원을 갖다가 한 4억으로 바꾸세요. 4억. 보전금 4억. 이렇게 해야 이제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5억 1천이 되고 5억 2천이 나오겠네. 하여간 자, 보전금에 얼마를 곱한다고요? 월세는 100을 곱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다시 이제 교재로 온다. 그런데 자, 다시 교재 와보세요. 다음 장.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자, 근데 조심할 게 여기 4번을 좀 중요 표시하세요. 자, 원칙은 환산보전금을 초과하면 상인법이 적용이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법을 바꿨어요. 예외적으로 환산보전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고 4번 다만 올려 나간다. 다만 자, 대항력 줄거 대항력. 그다음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의 특례, 그다음 권리금.
권리금. 그 다음 차임 연체와 해지는 3기 연체와 3기 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 등은 보전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대항력은 돈 문제가 아니니까 적용돼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 그리고 3기 연체했을 때 해지, 표준계약서 등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당연히 뭐 된다? 적용된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자, 6억 1천만 원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뭐라고?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 3기 연체입니다. 차임 연체. 2기가 아니고 3기 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는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적용이 된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돈 문제는 권리금에만 적용이 돼요. 권리금이 아닌 뭐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은 적용 안 됩니다. 자, 3조로 옵니다. 이제 조문집 3조. 임대차, 대항력 등. 자, 대항력 등. 똑같았어요. 주임법하고. 똑같지만 한번 읽어보죠.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주택은 뭐였죠? 주민등록인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법 이름은 몰라도 좋아. 부가시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줄거나간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은 뭐죠? 주택은 주민등록한 다음 날이에요. 상가는 사업자는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신청한 다음 날. 그리고 이제 2항은 바로 면책적 인수, 주택과 똑같으니까 전 그대로 가고, 다음 4조 갑니다. 확정일자 부여하는 장소만 달라. 제1항이죠. 상가에서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주택은 어디에 줬죠?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공정사무소인데 오로지 상가는 세무서장만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다음 5조는 주택하고 똑같아요. 주택하고 똑같으니까 주택을 상가로만 바꾸면 돼. 다음 대6조도 똑같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도 주택을 상가로만 바꾸면 됩니다. 제7조도 똑같아요. 제8조도 똑같고 제9조 갑니다. 제9조는 자, 주임법은 최단기 몇 년 보당했죠? 2년이죠. 상가는 1년 보당. 요것만 달라요. 가보죠. 제1항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최단기 1년입니다. 자,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상가에서 계약 기간을 6개월 정했어요. 6개월 정하면 임차인은 2개 선택이죠. 6개월하고 1년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나 임대인은 6개월은 선택이 안 되고 1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2항은 똑같아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계속 만 것으로 본다. 존속한 것으로 본다. 주택과 똑같죠. 자, 오른쪽에 10조 중요 표시하세요. 계약갱신 요구 다음에 권자 넣죠. 계약갱신 요구권. 요게 이제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시험도 가장 많이 내왔고 지금까지. 요거는 주택에는 없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요거는 조심할게. 자, 임차인의 권리야. 자,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제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자, 계약갱신 누구한테 한다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장사가 잘 되면 계약갱신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 기간을 기억해야 돼요. 자, 가보죠. 제1항 임대인은 다음에 심표 찍으세요. 임대인은 심표를 잘 봐야 돼. 임차인이 이제 요구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심표입니다. 자, 기간은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다만 8개 사유가 출근나간다. 다만 다음 각호 8개 중 어느 하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거절할 수가 있다 이거죠. 요 8개 사유가 있을 때만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또 거꾸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 8가지 사유가 없다면 계속 최대 5년까지 장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는 자, 최단기 1년 보장했다가 그러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하면 또 1년 갱신됩니다. 또 마찬가지 1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보장한다는 거죠. 5년. 자, 계약갱신 요구는 최대 5년까지 보장됩니다. 자, 8개월로 간다. 제1호. 대개 임차인이 잘못한 게 많아요. 1호. 임차인이 3기입니다. 2기가 아니고 몇 기?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줄이면 3기 연체입니다. 자,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건 출제 안 하죠. 너무 쉬우니까. 거짓, 부정 이런 말 나오니까.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이죠. 합의 보상 제공입니다. 옆에다가 공탁 X입니다. 공탁은 합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공탁이란 글자가 나오면 답이야. X. 4호. 임차인이 임대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줄이면 무단전대죠. 무단전대. 이거 임차인이 잘못했잖아. 4호. 무단전대네요. 3호 했고요. 4호 무단전대. 5호.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줄것에 중과실 파손입니다. 중자가 들어가야 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경과실 파손 X입니다. 과실 파손 X. 6번.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어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이죠. 7호.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전착하기 위해 목적 건물에 출근나간다.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으로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8가지 사유 중에서 홀수로 많이 출제합니다. 1, 3, 5, 7로 답을 1. 몇 기 연체? 3기 연체. 3. 합의 보상 제공. 5. 중과실 파손. 7. 점유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걸 답으로 많이 출제하는 거 조심하고 요 8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당연히 해줘야 돼요.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당한 거절사유 8가지입니다.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에 동그라미 치고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초과만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이제는 계약갱신 요구를 못하고 재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재계약을.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할 때는 또 여기서 이제 5%, 1년에 5% 초과 금지죠. 5% 갑니다. 다음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의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다만 요거죠.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법역의 5%입니다. 5% 범위 내에서 정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에서 1년마다 몇 프로 올릴 수 있다고? 최대 5% 범위 내에서 정액 감액할 수 있다. 그 다음 4항, 5항 묶으세요. 제4항과 5항을 묶으면 이게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조심할게. 자, 계약갱신 요구하고 반대예요. 계약갱신 요구는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기간이 몇 개월부터 몇 개월 전까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8가지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갱신해 줘야 돼. 최대 몇 년까지? 5년까지. 반대 갑니다. 법정갱신은요,
임대인이 가만히 침묵한 경우야.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침묵하면 법정갱신이 되고 임차인이 침묵한 것은 법정갱신이 안 돼요. 임차인이 자기가 장사가 잘 되면 계약갱신 요구를 한단 말이야. 요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너 1년간 또 계약해라 그러면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 점이 주임법과 달랐어요. 주임법은 법정갱신이 두 가지였죠.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법정갱신 되죠. 임차인도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부터 가만히 있으면 법정갱신 된다 그랬어요. 상관은 임차인은 없어요. 보세요. 제4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이 바로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야.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이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 갱신 거절의 통지나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만히 침묵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줄거세요. 이 경우는 존속기를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주택은 몇 년이었죠? 2년으로 본다. 거기에 임차인이 1개월 전에 가만히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주택과 차이점이에요.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다음 제4항. 제4항의 경우 상이 법정갱신이야. 법정갱신의 경우 이건 주임법과 똑같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이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법정갱신의 요건하고 효과는 주임법하고 비슷하지만 딱 한 개가 다르다는 거야. 딱 한 개 다른 게 뭐죠? 임차인이 1개월 전에 가만히 있는 경우는 상임법에서는 법정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10조 2 계약갱신의 특례 요겁니다. 아까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는 몇 프로 못 올린다? 5% 초과 금지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조심할 게 계약갱신 요거는 환산보증금이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서울에서 10억, 20억일 때도 계약갱신 요구는 가능해요. 왜? 돈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5% 초과금 요거는 적용이 안 돼요. 예컨대 100억짜리가 임차보증금이 100억짜리에 5%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한 2%, 1% 합의하라는 거죠. 그 10조의 2 계약갱신의 특례 요구입니다. 자, 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아까 했던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는 5%가 아니고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등등등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차익인가 보증금액의 정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합의하라는 거야. 5%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합의해서 정감 청구하라는 거죠. 다음 10조의 3. 자, 권리금 요건 환산보증금이 적용 안 되죠. 자, 권리금. 자, 권리금에서 제2항 갑니다. 자, 제2항.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병이라고 놓죠. 병과 현재 임차인, 그 병이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권리금은 누구한테 지급한다고요? 신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병이 현재 임차인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 그래요. 자, 그럼 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보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3개월 기간 주고 있죠. 제1항 임대인은 심표. 임대인이 이제 기회를 보호해 줘야 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입니다.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장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병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요거 못 받게 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다만 줄거세요.
다만 10조 제1항 각호, 10조 제1항 각호가 아까 우리 계약갱신에서 정당한 거절사유 8개입니다. 정당한 거절사유 8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8개 사유 있었죠. 그 8개 사유는 권리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불법행위가 안 돼요. 이건 대개 누가 잘못한 거니까? 임차인이 잘못한 거니까. 자, 1호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에게 임대인이 돈 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심표.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자기가 직접 수수하는 행위를 하면 임차인이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제2호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위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3호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등등등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병이 새로 임차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럼 권리금 못 받는단 말이야. 이게 불법행위가 되죠. 다음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병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하면 권리금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해 줘야 돼. 누가? 임대인 갑이 임차인들에게. 다음 제2항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불법행위가 성립 안 합니다. 정당한 사유. 너무 쉬우니까 읽어보고 특히 3호는 외우자. 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했어요. 그럼 권리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권리금 못 받게 해도 정당합니다. 다음에 제3항 갑니다. 자, 임차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갑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금액은 낮은 금액이야.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 병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만약에 둘이 합의해서 5천만 원 주기로 했어. 5천만 원과 임대차 종료 당시 그 지방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높은이 아니라 낮은 금액입니다. 사항이 한 2번 출제됐죠. 소멸시효 3년 짧아요. 제3항 제3항에 따라 사항 임대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입니다.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 다음 10조의 6가죠. 표준 권리금 계약. 자, 권리금이 동그라미 치세요. 자, 권리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권리금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야? 임차인을과 신규 임차인 병이 작성하는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그거는 누가 관장한다? 국토부 장관. 10조의 치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도 국토부 장관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가 있다. 자, 10조의 8 이것도 바뀌었죠. 차임은 3기로 바뀌어서 3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몇 기라고요? 3기. 상가는 3기 연체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2기 연체고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다음 11조 차임 등 정감 청구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 그러나 정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옆에다가 100분의 5로 바뀌었어요. 100분의 5%,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과 동일해요. 다음 14조 보증금 중 일정액 보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줄 것이에요. 뭐 하기 전에 뭘 갖춰야 되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돼?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뭐만 갖추면 돼? 대항 요건 뭐죠? 2개?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19조 표준계약서 작성입니다.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누가 계약하는 거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계약하는 거예요. 아까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죠?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구별 잘해야 돼. 권리금은 어느 장관이 관장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거 좀 기억하고. 자, 교과서 잠깐 와보세요. 교과서 오면 소액보증금부입니다. 소액보증금. 자, 583페이지 오세요. 583. 맨 위에 6번 최우선 변제권. 자, 줄것죠.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뭐 하기 전에 뭘 갖추라 그랬죠? 경매 신청 등기 같은 말, 경매 개시 시작,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경락 허가 결정 등기가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옛날에는 경락 허가 결정이었는데 바꿨어요. 자, 그럼 밑에 이제 3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 주택하고 다릅니다. 그 4단계 1, 2, 3, 4 서울특별시는 먼저 정리합니다. 자, 서울특별시는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래. 6,500만 원 이하. 아까 주택은 얼마였죠? 주택은 1억 이하 임차인이었죠? 조심할게. 자, 6,500만 원. 여기는 또 환산보증금 포함이에요. 월세까지 포함한단 말이야. 여기는 환산보증금이 없죠. 주택에서는. 이 점 조심해야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6,500 이하입니다. 월세까지 포함해요. 거기에 약 3분의 1이죠. 6,500에 3분의 1이니까 2,200 이하입니다. 자, 서울 바로 외운다. 서울특별시는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2,200만 원 이하까지 최우선 변제를 줍니다. 다음 2번 과밀 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1,900만 원 이하까지. 자, 광역시는 3,000만 원 이하 임차인, 3,800 이하 임차인에게 1,300 이하까지. 4.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딱 3분의 1인 1,000만 원까지입니다. 우리 양산은 3,000분의 1,000이죠. 주택하고 비교하면 주택보다 작지요. 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양산에서 보세요. 최우선 변제가 3,0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이제 근데 최대 1,000만 원 다 받았어요. 1,000만 원 가도 어디가 장사할 때 있습니까? 순대 장사할 수 있어요? 완전히 애 장난하는 거죠. 애 장난하는 애 끈값도 안 되는 걸. 이것도 국회의원들 자리에다가 선거 찍어달라고 그러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몇 억씩 받으면서.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서울만 해놓고요. 6,500만 원 이하에게 2,200까지. 주택은 얼마였죠? 1억 이하에게 3,400 이하까지죠. 자, 그게 최우선 변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요건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하기 전에 뭘 갖추고 있어야 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문제 하나 볼까요? 여기는
상가는 문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안 보이니까 자, 3번 문제 한번 보자. 589쪽. 여기 기출문제네요. 03번. 상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 아까 8가지네요. 10조에 8개. 1, 3, 5, 7을 답으로 많이 낸다 그랬어. 1호가 몇 기 연체? 3기 연체. 그걸 답으로 낸 거네. 1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 나왔네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정확합니다. 중과실 파손. 2번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상당한 보상 제공한 경우 합의 보상 제공. 3번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달하도 차임연체. 답 나왔네요. 2기가 아니라 몇 기가 돼야죠? 3기 연체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출제예요. 답이 3. 4번은 무단전대네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점유회복이네. 임대인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05번 문제 마고 좀 쉬겠습니다. 상인법에서 옳은 것 찾아라. 올바른 거. 1. 주택 임차인과 달리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다. 뻥이죠. 공통점이죠. 둘 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있다다. 2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채당기 몇 년이죠? 1년으로 본다. 답 나왔네요. 조문 그대로 뺏겼죠? 답 2. 3번 사업자 등록은 상가. 자, 아까 주인법에서는 주민등록이야. 상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은 존속요건입니다. 언제까지 존속하라고 그랬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기 위한 존속요건입니다. 이게 3번에 사업자 등록은 상가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이면서 앤더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존속 요건이다.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요? 배당 요구 마지막 종기까지 존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면 대항력 우선 면제권 상실합니다. 다음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돼. 법정갱신은 거꾸로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만히 침묵해야 되죠. 계약요건은 최초 임대가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죠? 3년이 아니라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건은 최대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뭐라 그랬죠? 재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다음 5번. 일시 사용 임대차에는 주인법, 상인법이 적용 안 됩니다. 계속적 계약이니까 한두 시간 사용하는 경우는 주인법, 상인법 적용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특별법은 2개 했네요.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